예, 이제 322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나왔네요.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입니다. 절반 한번 보시죠. 자,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이제 절차 단계입니다.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은 절차가 시험에 나온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절차의 순서를 섞어서 맞추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절차 문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이죠. 우리 국장이 정비 기본 방침을 세워서 전국토에서 어떤 정비사업의 지침을 수립을 해줍니다. 방침을 세우죠. 국장이 세웁니다. 이 방침에 맞춰서 두 번째입니다. 큰 도시들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면 이제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시 가운데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 업무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립한 요 기본계획 바탕을 가지고 이제 해당 시군 구청장이 정비사업에 대한 상세한 계획,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어서 네 번째죠. 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역의 지정 신청을 한다. 자, 그래서 장소가 딱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확정이 딱 되었으니 그러면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해요. 이 계획 수립은요. 요 계획은 이제 시군구청장이 수립을 한다. 라고 하지만 구역 지정은 이제 시, 도지사, 대도시급에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장소가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제 사업의 시행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행의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할 자, 사업의 다섯 번째,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시행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정비사업 조합을 이때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5번 단계고, 이제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 이제 시행자가 되신 분들이 여섯 번째입니다. 이 정비사업의 상세한 공사계획이 나옵니다. 뭐냐면 정비사업계획입니다. 지금 나오죠. 정비사업 시행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작성을 한다 합니다. 요 계획을 작성해서 요 계획을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입니다. 요 이후입니다. 조합의 설립인가부터 모든 절차에서 인가, 승인, 허가는 전부 다 이제 앞으로는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다. 이 표현이 아직까지 책에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청장 동산 포함이 되어 있다. 염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입니다. 조합의 설립인가부터 해서 모든 인가, 승인, 허가는 다 이제 앞으로는 시장, 군수가 모든 승인, 허가, 인가 결정을 다 하게 됩니다. 자, 인가받고 이제 공사 사업에 착수하면 되는데 착수를 바로 못합니다. 지금 이상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을 설립합니다. 설립할 때 우리 설립 동의받죠? 조합에 설립 동의받는데 이 설립 동의받을 때 보시면 계략적인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보여줍니다. 계략적인 계획서. 이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딱 보니까 당신네들 집은 10평이 있으면 20평을 준다. 4평만치만 분담금이 있다. 이렇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지역의 모든 제한을 다 적용해서 사업계획을 딱 세워보니까 1대2가 아니고 10평짜리한테 16평밖에 배정이 안 된다. 4평 플러서 4평까지 더 돈을 더 낸다. 이때는 분명히 추가적인 분담금이 5천만 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계획을 세워보니까 분담금이 1억, 2억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바로 공사 착수를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딱 받고 났다 할지라도 특히 사업시행 인가 신청할 때 보시면 요전입니다. 전체 주민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인가 신청을 위해서 보시면 신청하기 전에 먼저 이 사업이 조합이 하는 사업이면 전체 조합원 다 모인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우리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지에서 하는 이 사업들, 이 사업을 조합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는 사업 시행일 때는요, 몇 명 안 되니까 이들 수의 얼마입니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일단 책을 보십니다. 책을 보세요. 자, 322페이지입니다. 모든 시행자들, 이제 여기 있는 요 정비 계획에 맞추어서 상세한 바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포함될 내용들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오른편 가보세요. 오른편에, 자, 323페이지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권자 딱 내있죠? 자, 반갈로 1번 보시면 사업 시행자, 그 사이 갈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사업 시행자는, 자,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 기타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서 시장 군수한테 제출하고 사업 시행 인가받는다. 되어 있죠?
자, 우리 사업 시행자는 다 작성하는데 계획서를요. 이것을 인가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또 이분 보십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관료는 다 넘어갑니다. 관료는 필요 없습니다. 다 넘어가세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의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조합 설립 보시면 조합편에서 총회에서 할 일에서 보시면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에 가지고 뭐 있었습니까? 바로 사업 시행 계획서와 관리 처분 계획서는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지정개발자 편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그 밑에 큰 또 3번 보십니다. 관로 3번, 방관로 3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시행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 나오죠. 요거 두 개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100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딴 거는 필요 없습니다. 사업시 인가받는 절차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걸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2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2번을 보세요. 2번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때 인가할 때 관한 시구는 어떠한 사항과 어떠한 사항의 심의 또는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랍니다. 뭐 보시면 먼저 거기 위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할 때 보시면요 모든 사업들은 정비구역이라는 요 특정 장소 안에서만 합니다. 안에서만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요 정비구역이 아닌 옆에 있는 마을도 포함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뭡니까? 주택 재건축입니다. 아파트 존이 요 안쪽 내부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큰 대로변에 연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마을들 포함해서 같이 묶어서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쪽 마을 주민들의 4분의 3과 3분의 2가 찬성한다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우리가 구역을 정비구역 지정할 때 보시면 장소를 딱 정할 때 보시면 각종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요 옆동에는 심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 재건축할 때 재건축이 구역이 아닌 곳 옆에 마을이 포함이 되어지면 요 옆에 마을에 대한 건물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때는요 건축위원회,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이쪽 동네의 건물들의 상태를 심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번에 있죠.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는 그쪽 마을의 건축물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말을 보여줍니다. 1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밑에 2번입니다. 자, 협의합니다. 뭐냐? 보시면 그 해당 지역의 교육감, 교육장, 교육 담당자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 정비구역이란 요 장소 바로 반경 200m 요 안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으면요, 요 학교에 애들 다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학급의 수용 능력이 감당되는지 요 사실을 이제 심의하라 되겠죠. 바로 정비구역에서 200m 안에 학교가 위치할 때 대부분 다 이 학교로 애들 진학하니까 한번 학교에 어떤 평가를 해보자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도 챙겨주십시오.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인가하면 해당 시화군이 고시합니다. 고시를 딱 해서 인가 통과되었다 발표를 딱 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밑에 3번에 딱 나와 있죠. 자, 그 외에 관로 3번은 필요 없고요. 그 밑에 관로 4번에 또 1번, 2번 나오네요. 요건 요 얘기입니다. 그 밑에 관로 4번에 또 1번, 2번 나왔죠. 지정개발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구역 안에서 땅을 좀 반 이상 가진 큰 대토지 소유자한테 시행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개발자인데 민간 사업자입니다. 민간인들 또 민간인 회사입니다. 이들이 사업을 할 때입니다. 이들이 그 공사비를 띠묻고 망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처로서 요 지정개발자 도시환경, 도심지 내에서 환경 조명 사업을 하는 이 지정개발자한테는요, 정비사업비의 20%를 이때 예측할 수 있다.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왜? 당신이 사업하다가 부도 났을 때 주변 현장을 좀 정리하고 각종 어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정비사업비의 20%까지 20%까지 정비사업비의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할 때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요 관로 1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밑에 관로 2번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요, 우리가 정비사업들은 요 구역 안에 포함이 되지만 모든 건물 일단 다 철거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요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진 모든 건물들 다 철거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다 철거한다. 그래서 몽땅 철거해서 완전히 탈바꿈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건물이 보입니다. 딱 보이네요.
자, 요거만 딱 보니까 좀 말끔합니다. 말끔하니까 요거만 철거하지 말고 요거 그냥 남겨두자, 존치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짱한 거면은 그냥 손대지 말고 놔두자 할 수 있습니다. 또요, 어떤 거면은 철거하니까 요건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요 건물은 한번 계획을 세보자. 당장 다 철거하는데 요것은 존치하고 요것은 리모델링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딴 데는 다 철거해서 새 건물 봤는데 요쪽은 기분 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들은 이제 건축주한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독 소유 건물이면 단독 동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 때문에 집합 건물.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오른편에 보시면 박스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이십니다. 이것이 개인 단독 소유이면 그 사람의 동의를 필요하지만 요 건물이 집합 건물, 집합 구분 소유권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집합 건물일 때는요, 그 구분 소유자 수와 그들 연면적의 각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요 문장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오른편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딱 합니다. 인가를 딱 하면 이제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하면 되겠다. 착수를 아까 제가 못한다 했었죠. 착수를 바로 할 수는 없다. 왜? 요 확정 사업 시행 계획서에 반대하는 주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못하고, 자, 사업 시행 인가는 반 이상이 동의해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는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착수를 바로 못해요. 자, 우리가 공사 인가 신청서가 나서니까 공사할 것인데 당신들 진짜 분담금을 1억 내고 올런지 한 번 더 확정적인 의사를 묻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밑에 보시면 제일 325페이지 제일 밑에 분양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통과되었으니까 우리 공사를 하겠다. 이걸 널리 통지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분담금이 얼마 더 있다,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그 돈을 2억 더 내고 이 집을 받을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인가 받으면 이때부터입니다. 인가 하면 이때부터 이제 60일입니다. 60일 안에 각기 권리자한테 통지해주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당신들한테 분담금이 얼마 정도 더 발생이 되었다. 이 돈 내고 또 분양 신청하라. 이건요, 외부 일반 부당이 아니고 조합원한테 이 돈 내고 집 받을 의사를 표시해라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얼마이고 또 분양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니까 이 돈 내고 온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해라. 이것을 통지하고 공고를 다 하게 됩니다. 해요. 자, 이때 요 통지합니다. 요 통지했을 때부터 30일에서 60일 요 기간이 바로 분양 신청 기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요. 또 필요할 때 요 마지막 60일 요것을요 20일까지 한번 연장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내용 밑에 나와 있죠. 관로 1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60일 안에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과 분양 신청 기한 등을요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 경우에 분양 신청 기한은 그 통지일로부터 20일에서 60일,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또 필요할 때 20일 한번 연장 또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보시고요. 자, 다시 306페이지입니다. 계속 큰 이번에 분양 신청 딱 나오죠. 그래서 요 사업 시행의 조합원들, 토지 등 소유자들, 요 기한 안에 확정적으로 분양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더러울 사람 신청을 하라 이거죠. 이 의사 표시를요 사업 시행자 즉 조합한테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7번째 분양 신청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니까 그 돈을 내고 그 집을 받았을 때 이익이 없다 또는요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신청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신청을 딱 받아 보니까 신청을 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는 분이 있어요. 또 신청했다가 그 의사를 또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회를 했다. 합니다. 또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 보니까 전체 단지가 1400세대 단지를 건설할 것이고 조합원한테 할당해 준 것이 1000세대 할당해 주고 일반 분양 400세대 이렇게 딱 구분을 딱 했습니다. 조합원 할당분 1000세대, 일반 외부 분양 400세대 딱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조합원 권리자가 지분권자가 참 많다 보니까 2000명이 신청했어. 어쩝니까? 전체 단위보다 더 많아. 어쩝니까? 이 중에 반은 제외해야 됩니다. 2분의 1은 빼야 돼요. 그래서 신청해도 너무 작은 지분권자는요, 강제로 제외, 퇴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 8번 상에 나오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관리처분 계획, 건물 배분 계획입니다. 건물 바꾸는 계획, 건물 바꿔주는 배분 계획인데, 이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작은 지분권자는요, 관리처분 계획,
너무 작은 지분권자는 이때 제외당하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있어요. 이와 같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거나 관리처분 기간을 세울 때 강제로 제외당한 자 등이 있다랍니다. 그러면요, 요들은 정리해줍니다. 청산을 해줍니다. 청산해줘요. 청산, 현금으로 청산, 현금으로 청산 정리 딱 합니다. 당신들은 이 돈 받고 나가세요. 정리합니다. 요 청산하는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시기 보시면 그 뒤에 8번 나옵니다. 8번 관리처분계획이 나옵니다. 요 다음에 바로 관리처분계획 딱 넘어가는데, 요 관리처분계획, 요 인가 받은 날 관리처분계획, 요것에 인가 받은 날, 인가일 그 다음날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전부 다 현금 청산한다. 요것도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나와 있죠. 보세요. 해서 보시면요, 분양 신청해서 신청 방법은 요 분양 신청 기한 안에 확정적인 의사, 즉 분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자 등에 대한 조치 딱 나와 있죠. 자, 1번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요 신청 기한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하거나, 또요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분양 대상에서 제외당한 자 등이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 청산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 2번, 3번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고 정리할 사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물 실제 확정적으로 교환해 주는 계획,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죠. 다 정리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운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옛날 낡은 건물 평가에서 새 아파트 가치 평가에서 바꾸어주는, 교환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건물 바꾸는, 권리 바꾸는, 즉 환권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권 계획, 이것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명칭이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것은 말입니다. 여기 경우도 모든 시행자 역시 이것을 다 작성한다. 모든 시행자는요, 이 사업의 시행자는 다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한 이것을 역시 인가 신청하게 되어져 있다. 역시 시장군수한테 인가 신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절차 간단히 하나 딱 보십니다. 자,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 내용들은 잠시 뒤에 보시고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해서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328페이지에 제일 밑에 박스 밑에 1번, 2번 또 양갈로 3번 보이십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 절차와 인가 딱 되어 있죠. 1번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각종 앞에 통과했던 한 장 앞에 있는 내용들, 이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는다. 딱 되어 있죠.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또 다른 문장 필요 없습니다. 방갈로 2번 딱 보시면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킨다. 공고에서 열람시킨다. 딱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있으면 바로 신청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딱 되어 있죠. 그러면 이해입니다. 자,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인가 신청하기 전입니다. 요 전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 먼저 30일 이상 이것을 공람을 딱 시킨다라고 합니다. 공람하고 나서 의견 다 수렴해가지고 인가 신청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인가 신청이 있으면 시군은요, 인가하기 전에 역시 인가 신청이 있으면 요 인가 신청 사후에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준다. 30일, 둘 다 30일입니다. 30일 기억하세요. 14일 아닙니다. 30일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관로 4번 가시면 요 관리처분 계획을 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합니다. 철거합니다. 하니까 더 위에서 요것을 조금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서울시와 인천시와 경기도지사 얘기입니다. 이들이 자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에 인가하는 요 관리처분 계획을 조금 더 천천히 해서 좀 시기를 좀 조정하자, 이렇게 조정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특광도지사는요, 정비사업 때문에 여러분들 정비사업 철거하죠. 철거를 또 해버리면 몇천 가구가 나와가지고 지역에 전세난이 쫙 발생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주택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요,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시기를 좀 늦추도록 시군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요,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에 있으면 시장 군수는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결국은요, 서울시에서, 인천시에서, 경기도에서 그 시기를 늦추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 인가 조정 시기는 요 주민들이 조합에서 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인간을 해야 될 모든 상황이 주어져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1년 딱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딱 체크를 또 해주세요. 자,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집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세우느냐 참 중요합니다. 자, 다시 앞장으로 갑니다. 앞 페이지에 있죠. 자, 앞 페이지 딱 가보시면 이제 어딥니까? 327페이지에 위에 있는 박스가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될 내용, 이런 내용을 포함하라 되어 있습니다. 또 요 밑에는요, 관리처분 계획을 가지고 실제 건물을 바꿀 때에 건물을 바꿔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의 내용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과 또요, 개발 사업 할 때 환지 방식 할 때 환지 계획의 내용과 또 정비 사업 할 때 요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요 세 가지 계획은요, 계획 내용도 시험에 계속 나왔으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 첫 번째입니다. 다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관리 처분 계획 뭡니까? 건물을 바꿉니다. 건물을 바꾼다. 이 표현이 말입니다. 우리 정비법은요, 분양한다. 조합원 분양. 뭡니까? 외부 일반 분양 말고 조합원한테 건물을 다시 공급한다 표현이 이 부분요, 분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어진 새 집을 조합원한테 공급한다, 분양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분양 설계를 합니다. 분양 설계에서 1번에 딱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분명히 평수가 뭐 24평짜리 한 100세대, 30평짜리 한 뭐 200세대 이렇게 딱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원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난 24평도 할당이 안 되지만 돈을 더 내서 24평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내어서 34평, 72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골고루 설계를 쫙 해줍니다. 뺑뺑이 추첨해서 원래 동호수 배정을 한다는 원칙인데, 그러면 다들 선착순 조합원끼리 싸울 수 있으니까 그 같은 평형들을 섞어가지고요, 추첨해서 딱딱 이렇게 배정을 딱 합니다. 이런 분양 설계 어떻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딱 나옵니다. 1번에 있어. 그 다음에 분양 확정이 되어진 그 분양받을 자, 새 건물의 입주가 확정이 되어진 그 사람이 누구냐가 두 번째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요 분양 대상자 이 사람의 종전 토지나 건물 가치가 얼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이 사람이 신청한 분양받을 예정 신청한 그 건물의 추산액이 얼마다. 두 개 비교합니다. 비교. 이거하고요, 또 전체 정비사업비를 다 추산해가지고 세 개 비교해가지고 분담금을 정하고 분담금 납부 시기를 정한다.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또 5번까지 해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분양 확정이 되어진 참여하는 그 분양자가 누구냐, 분양 대상자가 누구냐, 이 사람의 어떤 종전 토지 가치, 신청한 건물 가치, 또 사업비 다 비교해서 분담금을 정하고 분담금 납부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 딱 밑에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번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또 여러분들 새 아파트로 옮겨주지만 옛날 건물에 붙어있는 압류가 있다, 담보권이 있다, 붙은 채로 갑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붙어있는 소유권 외에 기타 권리도 파악을 해두어서 새 아파트에 다 같이 붙은 채로 옮겨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번에 있죠. 그 다음에 종전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세입자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물에 있는 세입자에 관한 역시 손실 보상을 위해서 이들의 현재 보존금이 얼마고 또 이런 것을 다 파악을 다 해줍니다. 또 상가이면 상가 권리금이 얼마다 다 파악을 다 해준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중요한 사항이고 기타 포함될 내용들 중에서는요, 제일 밑에 있네요. 미음입니다. 미음 보시면 건물을 철거할 예정 시기. 자, 관리처분계 인가가 딱 되어지면 공사 철거 착수합니다. 하는데 언제 좀 명확하게 철거할 것이냐. 철거 시기가 딱 나와야 이사갈 준비할 수 있으니까 철거 시기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딱 포함한다. 그의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은요,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 없고요. 미음은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포함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아주 절개 잘 나오는 문제 9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관로 2번이 더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세울 때 그 내용들은 사실 그게 시험에 요즘 잘 묻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관리처분계획, 저 건물을 바꾸주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수립하는 수립 기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건물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건물을 바꿔주는 법칙이 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지금 책에 보시면 1, 2, 3, 4 쭉 나왔죠? 1, 2, 3, 4번은 큰 의미가 없어요. 5번부터가 중요합니다. 5번부터 6번, 7번 다음 페이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특히 7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별표 3개입니다. 다음 시험에 꼭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먼저입니다. 327페이지에 1, 2, 3, 4번은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 방식과 비슷합니다. 적응 환지한다. 이것도요, 균등 있게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배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평한테 20평을 주면 20평은 40평을 줘라. 1대2다. 그죠? 10평은 20평인데 10평은 14평인데 20평은 40평을 준다. 이거 안 된다. 그죠? 정확하게 첨가시켜서 딱 배분은 딱 하라. 균형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적응, 환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너무 작은 평수가 있어. 10평짜리한테 16평이 할당이 되었다. 10평짜리한테 16평. 그러면 최소 평수가 24평인데 16평은 안 나옵니다. 어떡합니까? 8평만치 돈 더 받고 더 늘려서 24평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려서 환지한다. 정환권한다. 똑같은 말 나옵니다. 종전 연립주택이 100평이어서 100평. 여러분들 100평짜리인데 이거 1대2다. 200평짜리 아파트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때는요 100평이라 할지라도 당신한테 권리가 160평이 있지만 제일 큰 평수가 단지내 72평이다. 72평 받고 나머지 100평만 돈 받아라. 이렇게 청산할 수 있고 줄여서 줄 수 있다. 감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1번, 2번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아까 우리가 설명 간단히 한 적이 있습니다. 배분하고 싶은데 조합은 할당분이 1000개인데 이 권리자가 2000명이다. 그럼 너무 지분이 작으면 제외할 수 있다. 제외 청산할 수 있다. 또요 늦게 구역 지정 딱 되고 나니까 그때 소문 듣고 발을 살 담그는 투기꾼들 제외할 수 있다. 보시면 4번에 딱 나와 있죠.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그 다음에 4번은요, 여기입니다. 4번은 문장이 어렵습니다. 잘 보시면, 자,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 인정이 되어지면 너무 좁은 토지를 늘리거나 또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하거나 또 건물 일부와 건물 지붕을 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토지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신청하면 건물, 아파트, 입주권, 입체 환지할 수도 있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자, 그 4번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5번부터가 중요해요. 자, 분양 설계입니다. 분양 설계할 것입니다. 분양 설계할 것인데, 요 분양 설계하는 기준식입니다. 분양 설계 기준식이. 여러분, 혹시나, 자, 아까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내용, 그 위에 법문에 보시면요. 요거 하나 제가 빠졌네요. 관리처분 계획 내용 보시면 4번에 보시면, 4번입니다. 4번에 파란색 보이죠? 요겁니다.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입니다. 가격.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 평가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지금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때가 아닙니다. 자, 앞서서 끝난 뭡니까? 여기 있네요.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정비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고시일 기준에서 평가한다. 딱 되어 있어요. 종전 토지 건물의 가치 평가는 앞서 이루어진 여기 사업 시행 인가 고시날 기준에서 평가한다. 이거 기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분양 설계하는 기준식입니다. 기준식이 딱 나와 있어요. 요것은 뭐냐? 보시면 분양 신청 기한. 요거죠? 분양 신청 기한. 여기입니다. 분양 신청 기한. 요 기간 종료되는 날 기준에서 수립한다. 요거 두 가지 시기가 딱 나옵니다. 자, 요 두 시기 중요합니다. 종전 토지 건물과 가격의 평가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날. 그리고 분양 설계하는 기준식이 관리 건물까지 분양 신청 기한 종료된 날. 요 두 개 시기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분양 설계는 이제 상세한 세부 기준이 딱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죠. 이제 6번부터입니다. 자, 주택 공급하는 공급하는 방법이다. 여기입니다. 자, 원칙이세요. 원칙. 보시면 주택을 공유한 데가 있어요. 한 개 주택만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을 소유했어. 이때도 한 개만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보시면 공유입니다. 공유. 이 공유 가운데에서 토지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토지, 땅. 토지 공유일 때는요.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딱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해당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토지 공유는 다 줄 수 있다 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좀 지웁니다, 이제. 자, 기억하시고요. 자, 이쪽으로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였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1주택입니다. 1주택 공급의 대원칙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7번에 보세요. 일단 7번에 기억 보시면 토지를 공유한 경우는 시도 조례에서 따른다. 그래서 이 상이 있죠. 1상 딱 보시면 전부 다 1주택 공급의 원칙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런데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나와요. 이것이 다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딱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었죠. 가지고 있는 주택 수만큼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참 중요합니다. 기업체에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숙소 용도다. 다 줍니다. 다 줘.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 나옵니다. 뭐냐니까 여러분들 A번이죠. A번입니다. 자, 여러분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겠죠.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와 바로 인근 지역들입니다. 서울시와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인데 이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 서울시와 반경 얼마나 좀 벗어나서 시골 농촌에 가서 하는 주택 재건축만 그럽니다.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은 가지고 있는 수만치 다 줄 수 있다. 아파트 재건축할 때 지방에서 하면요 다 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예외가 또 나옵니다. 일단 먼저 들어갈게요. 자, 예외 가지고요. 자, 거기가 뭡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모 작은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규모 작은 마을 사업인데 이 사업은요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딱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 나옵니다. 종전 토지 뭡니까? 요거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날 평가한 종전 토지 가격입니다. 종전 토지 가격 또는요 종전에 있던 주거 전용 면적 요 범위 안에서 모든 사업에서 이제 모든 지역에서 2주택을 다 줄 수가 있다. 딱 되었습니다. 종전 토지 가격이나 종전 토지 주거 전용 면적 그 범위 내에서 주택 2개 줄 수 있다.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대신 1주택은요 1주택 이 중에 한 개는 60이하 제곱미터 소형 평수 한 채만 가능하다. 그런데 요 60이하입니다. 요 주택 일때는요 소유권 이전 고시를 받으면 3년간 되팔지 못한다.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요 문장. 자, 그 내용이 보시면 디귿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금방 한 것이 렬이 있죠.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밑에 있네요. 미음입니다. 신설되었어요.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자, 어디냐면 자, 그러면 좋다. 두 번째입니다.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수만치 줍니다. 그런데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라 할지라도 이것이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3주택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다. 딱 나와있죠. 보세요. 자, 과밀 억제권역에서 우리 과밀 억제권역 아닌 곳에서의 재건축 일대 안에서 줄 수 있다. 과밀 억제 안에서는요 재건축 일대 한 개 줍니다. 이것이 바뀌었죠. 과밀 억제 아니라 할지라도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장소 안에서의 주택 재건축, 아파트 전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 이것은 3주택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겁니다. 지금 한국에요. 투기 과열지구가 한국에 없습니다. 없어. 서울시도 재건축 아파트 3개 줄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바로 신설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꼭 이 파트 나옵니다. 7번 파트 딱 섞어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기준 꼭 나올 겁니다. 꼭 나오니까 꼼꼼하게 7번 기억, 이연, 디귿, 리얼, 미음 100%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박스 바로 밑에 1번 보세요. 조합원 할당분을 분양해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서 남습니다. 외부 일반, 조합원 외작에 일반 분양할 수 있다가 관로 1번에 딱 나와있죠. 이거 하나 체크하십니다. 또 2번 보시면 지금 잘 나와요. 지문에 답으로는 안 뜨지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대지나 건축물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이 문장도 기업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이 문장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시고 이제 자 관리 처분 계획 효과 있죠. 효과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